알트코인 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의 고점이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이번 반감기 이후에. 네, 안녕하세요. 촬영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데니월드를 운영 중이신 김동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개월 정도 만에 나오신 거죠? 네네. 네, 지난번 3개월 전에 나오셨는데 그때도 또 마침 트럼프가 관세 전쟁 일으켰을 때 그때 또 나오셨는데 네. 관세는 약간 잠잠해졌나 했는데 이번에 또 중동에서 전쟁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또 이 어수선한 시국에 책도 내셨잖아요. 아, 네네. 네, 알트코인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일단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랑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전쟁 이슈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얼마 전에 CPI 지수가 발표되고 타이밍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트레이딩도 하거든요. 단타로. 트레이딩에 롱 포지션을 걸어놓고 잤어요. 당연히 좋겠지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떨어졌더라고. 떨어질 이슈가 없는데 하고 봤더니 그 미국 대사관들을 일부 철수시킨다고 그랬어. 아직 전쟁이 나기 전에.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났어. 전쟁 나면서 확 떨어졌다가.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의외로 비트코인이 잘 버틴다. 예전에는 이런 전쟁 이슈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이제 급락하고 사람들 막 공포에 떨고 막 가지고 있던 거 다 정리하고 이랬는데 의외로 요즘에는 그런 전쟁 이슈가 있어도 투자자들도 물론 이제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러다 또 지나가겠지, 뭐 아주 큰 이슈가 아니겠지, 이렇게 조금 시장 분위기도 약간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좀 리스크는 확실히 커지긴 했죠. 네. 이번에 뭐 급락이 있었을 때도 한 10만 2, 3천 달러? 네. 그 정도 선이었는데 지난 한 2주 전에 10만 달러 근처까지 갔던 적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저점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 시장이 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일까요? 사실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죠. 분명히 있는데 중동 이슈가 있는데 이 중동 이슈 전쟁이 아주 큰 리스크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이것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막 급락도 하고 뭐 오일 가격도 올라가고 여전히 이제 변동성은 많이 생기긴 했어요. 이것이 또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막 주변국으로 또 뭐 확장된다 이렇게 되면 또 더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두려워할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의 제 개인적인 시장을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불확실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관세 불확실성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번에 7월 9일이면 이제 90일 유예가 끝났는데 네. 원래는 G7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무역 협상이 좀 더 진행될 거라 봤는데 트럼프가 급거 귀국을 하면서 좀 무역 협상 쪽에서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 한데 관세 쪽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 쪽도 이거랑 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 관세가 계속 진행됐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더 긴급한 이슈가 된 거죠. 뭐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항상 시장에 발생하니까 그거 덕에 관세 이슈가 좀 뒤로 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관세보다는 전쟁 이슈가 더 크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끝나는지를 투자자는 유심히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더 확장되거나 더 커지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전쟁은 계속 지속되진 않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호재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근데 이제 장기로 보고 비트코인을 내가 롱텀으로 투자하면서 계속 매수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로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또 좋은 시기에 매집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슈들과는 별개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내일 정도면 이제 FOMC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연준이 향후 금리 전망치에 대한 좀 스탠스를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원래는 이제 하반기에 많게는 3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두 번 정도에 그칠 거다 이런 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이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 금리도 전쟁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뭐 인하를 하는 이제 압박이 계속 들어오기는 트럼프도 압박을 했고 시장이 그 부분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사실 뭐 당장 이제 소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도 같이 이제 시장이 맞물려 있는데 그 시장은 이제 봐야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시장의 예측이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근데 보통 이제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결정된다든지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큰 호재로 이제 보통 발생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급등하긴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고 그것이 뭐 종결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더 커진 거죠. 이런 거를 사실 투자자는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3월까지는 점도표상으로 3.75에서 4% 정도를 연준 의원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한 스텝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올릴 거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냥 유지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거기도 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이 어쨌거나 이제 가장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거나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 시장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잖아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요동하고 전쟁과 뭐 관세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보수적인 연준이니까 가장 보수적인 입장은 그냥 유지가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네. 지금 고용시장 같은 경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조금씩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아직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마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만 해도 올해 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장이 꽤 높게 봤었는데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 미국 경기와 고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와 고용도 의외로 지금까지는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결국에 관세 정책이 아직 실제 적용되려면 좀 시간 텀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세 정책이 실제 발효되고 주변국하고 뭐 수출 이입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좀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거품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정되기까지는 그것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기대감이 다 생겨서 그 수치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계획을 계속 바꾸면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상외로 트럼프의 어떤 변동성 있는 그런 정책이 시장을 초반에는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더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외로 좋은 결과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5년 전 그리고 그 5년 전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항상 되게 좋았거든요. 트럼프의 정책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봐서는 크게 뭐 리스크 있는 건 맞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1년 정도까지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외부 환경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중요한 법안 하나가 지금 통과 직전에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 직전에 있고 뭐 빠르면 7월 중에 트럼프가 서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이 기본적인 의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일단 시장의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죠. 근데 그것을 미국이 이제 좀 규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고 하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컨트롤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잘 유통되게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상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통과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통과가 됐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를 보면 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긍정적일까를 봤을 때도 무조건 이제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예를 들어 가장 직접적으로 뭐 디파이 같은 그런 이더리움 기반의 상품들한테도 굉장히 호재고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측면들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죠. 지금 뭐 알트코인들이 좀 안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도 같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 패턴들과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 전망과 가격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아직 더 갈 길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의외로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보통 기대감을 많이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상승하지 못한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 자금도 역대 최고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해도 이제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 이후에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더 가야 될 여지가 많고 그래서 뭐 충분히 한 20만 불까지는 여전히 아주 긴 기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폭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인데 뭐 비트코인을 사실 크게 걱정할 일은 없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그 수익률을 다들 원해서 알트코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좀 힘든 구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을 봤을 때 과거에도 알트 불장이 왔을 때 보통 우리가 그 측정하는 지표가 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고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 한 번도 오진 않았어요. 비트코인 이번 그 반감기 이후에 계속 밑에서만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한 번은 꼭 온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투자자들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